부동산 7월 시황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께서 이제 그 자료를 올려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거와 이제 비교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평대 보시면 이제 재개발 중에 3구역하고 9구역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피 변동을 보면 7월하고 지금 이제 8월 5일째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했거든요. 보면은 이제 한 3억 정도가 이제 올랐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3억이 올라요? 3천이 아니고? 3천 아니요 3억인데요. 3구역의 분양가 20평대 3천이 오른 거죠. 네. 5억에서 좀 5억 3천 정도로 올랐으니까 4억 9천. 뭐 요즘도 네. 4억 9천짜리가 최근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5억 전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5억에서부터 해서 한 5억 3천까지 나온 걸 보면 한 3천 정도 이제 올라서 거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억 3천이었는데 그대로 뭐 이제 큰 변동 없네요. 네, 변동 없고 뭐 이제 조금 돈 1,000만 원 이내에서 네, 1,000만 원 이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9구역 그때 김유겸 그 청와대 대변인 그 하면서 바짝 한 8천이 그때 5억대 초반에서 6억까지 오르면서 이제 많이 언론 폭이 있기 때문에 미미하게 반영된 것 같고 아무래도 3구역과 9구역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좀 그 불투명한 그런 게 있어서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올랐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20평대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매물 나온 경우가 없기는 한데 보면 이제 5월달에 거래된 게 11억 6천에 이제 거래돼서 8월달에요? 네, 이제 실거래 분양 그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제 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좀 다르게 그 전에 거래된 부분이 이제 나온 부분이어서 지금 시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호가가? 호가는 지금 나온 건 없어요. 25평 같은 경우에는 찾으시는 분은 있는데 참 보면은 13억 5천에서 한 14억 5천 정도로 이렇게 14억 사이에서 5천까지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게 나와 있는 이제 호가로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실거래가는 아무래도 이제 그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괴리가 있어서 시간적인 그 갭이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 호가는 뭐 13억 전후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호가인 거고 실제 거래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이제 좀 한두 달 지내보면 실거래가에 이제 그게 나오겠죠. 어쨌든 저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듀표레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에듀표레 같은 경우에도 그 3월 달에 거래 이후에는 이제 실거래가 등록된 부분이 아직은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이제 호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1억에서 예, 11억이고 네, 나와 있는 부분. 요 3은 뭡니까? 이런 게 3월 가로 달에. 아, 이제 3월 가로 달인가요? 부분은 이제 거래된 월을 적어 표시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되는 걸로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예, 지금 호가로 나와 있는 부분은 한 11억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센츄럴 1차 같은 경우 2차? 네, 센트럴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실거래가 5월 달에 9억 9,500으로 이제 거래가 됐고요. 이제 호가 기준으로 나온 것 보면은 지금 11억까지 11억. 이제 이제 호가로 나와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는 됐는데 아직 실거래 신고가 안 돼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호가하고 이제 실거래가 차이가 좀 있네요. 어쨌든 소통 전체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된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오른 부분은 이제 확연히 보이는 부분이 그리고 센츄럴 2차가 4월 달에 8억이네요. 네, 4월에 8억이고 프로지오가 9억 5천이고 작년 이제 4월에 8억으로 됐고 호가 기준으로 작년이네요. 네, 이제 그동안에 거래된 게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까지도 조회를 했는데 나온 건 없었어요. 그러면은 센츄럴 1차, 2차 프루지오는 아마 2010년, 11년, 12년 그 당시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이제 센츄럴 2차가 좀 가까이 있긴 하지만 2차나 프루지오는 좀 승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그 세 개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했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면 10억 안짝이네요. 25평이 9억 5천, 9억 9천 뭐 이렇게. 그리고 센트럴 2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물 나온 게 이제 9억 5천에서 9억 6천 뭐 이제 이렇게 호가는 10억 안 넘어요? 아직 넘진 않았어요. 아, 넘진 않았어요. 지금 네, 넘지는 않았고. 그 명수대 현대하고 한강현대는 비어 있네요?
네, 거기는 20평대가 아, 20평대가 없고 28평형이 있죠? 네, 네. 그래서 28평은 따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네, 네. 했고요. 동양하고 유엠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청구까지 3개 묶어서 같은 지역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동양은 이제 6억 3천 네. 이제 거래 비슷하게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한 이 정도로 계속 되고 있고 최근에 높게 그래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20평대. 20평대.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유엠이도 나온 거는 이제 6억 5천대로 호가 기준으로 해서는 음.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엠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가 기준으로는 이제 5억 8,500까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호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5억 7천. 저기 실거래는 4억 7천인데 여기도 조금 이제 호가는 어떻게 뭐 5억 네, 넘나요? 5억 7천까지 5억 7천까지. 아, 네. 네. 5억이 많이 네. 차이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흑석동의 현재 호가와 실거래가는 좀 갭이 발생을 해서 가격적인 호가와 실제 거래된 가격에는 차이가 좀 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기존보다는 이제 7월하고 8월을 봤을 때는 이제 오른 부분은 예,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뭐 높은 가격이지만 이 실거래가보다 많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또 2달 정도 뒤에 아마 이제 실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그때 반영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20평대는 결론적으로 10억대가 넘는 거는 아크로 리버하임. 롯데는 거래가 없어서 거래가 네. 있고, 그렇지만 호가가 이제 11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크게 정리하면 이번에 입주한 아크로 리바임 롯데 에드프레 같은 경우는 10억이 이제 넘게 거래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센츄럴 1, 2차나 이제 푸르조 같은 경우는 10억 전후로 될 것 같고, 나머지 구역은 이제 뭐 7억, 6억 뭐 이 정도 이 산에서 거래될 것 같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구역하고 9구역이 재개발해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고 착공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대충 이제 10억에서 12억 사이 이렇게 거래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9구역이나 뭐 아크로나 뭐 롯데나 별 차이가 없네요. 아직 입주가 많이 남았는데도.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고 더 하실 말씀? 네, 없으면 30평. 자, 그러면 다음 번 갈까요? 자, 28평, 29평대. 예. 이제 아크로 리바인 29평대가 있기는 한데 이제 뭐 30평이라고도 하긴 네, 하는데 30평. 예. 예, 근데 이제 원래 그 입주 그 세대 자체가 적기도 하지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매물이라든지 뭐 전세 뭐 이런 부분 나온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 예. 4월 달에 이제 12억 7천 거래된 거 외에는 네. 이제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명수대 현대나 한강현대가 28평짜리니까 네, 거기는 이제 9억대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 이제 9억대요? 확인이 되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호가 기준으로나 뭐 이런 거 보시면은 9억대면 아까 네. 아, 예. 그러니까 호가로는 10억 나왔어요. 아, 지금. 호가는 10억이 네, 나와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아직은 30평대도 저기 명수대 현대나 한강현대는 9억 선에서 거래가 네, 되고 호가는 맞습니다. 10억이고 네. 아크로 리바인 같은 경우는 대충 한 13억 정도 네, 이렇게 예. 지금 호가는 있나요? 네, 10억으로 해서 나왔어요. 아니요. 아크로 30평대. 아크로 30평대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예, 아, 예. 안 나온 지가 좀 꽤 됐죠. 아, 예. 아크로는 아마 이제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쉽게 물건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볼게요. 30평대로 갑니다. 이제 많이 찾으시는 이제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5억에서 5억 3천 사이로 또 형성이 되어 있고, 9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억 5천에서 6억 8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른 게 한 3천에서 한 300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예.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이 이제 진행되면서 많이 이제 찾으시기는 할 텐데 이렇게 좀 약간은 고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네, 그죠. 살짝.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민간 3구역, 네. 9구역은 보면은 현재는 지금 입주가 4년에서 6년 남았다고 봐야 돼요.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구역과 9구역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제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해서 일반 분양가를 올리려고 할 텐데
일반 분양가를 올리면 조합원한테 혜택이 많이 갈 거예요. 그만큼 분양 수익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 후분양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규제 대상이 돼버리면 일반 분양가 많이 못 올린다면 오히려 조합에 있어서 사업비만 증가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하긴 한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가격을 비교를 보면 크게 한번 계속 설명하시죠. 네, 우선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7월과 이제 8월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한 5천 정도 이제 올라서 거래되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게 5월하고 6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7월 들어서면서 이제 아크로 30평대가 한강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18억대로 이제 호가가 형성이 돼 있고 이것도 갭이 많이 발생하네요. 네, 얼마 전에 17억 8천에서 8천, 이제 거래가 된 부분이 이제 있고요. 이제 그거 아닌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16억 5, 6, 7천에 이제 거래된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흑석동에 아파트 사실 분들은 이 실거래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거래가를 이제 국토부에서 실거래가를 보시면 그 두 달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예컨대 아크로 같은 경우 16억에 거래됐다. 그럼 이걸 알고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사무실 오신 분들은 15억대도 있지 않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설명드릴 때 저희들이 현재 17억 이상 18억 가까이 거래가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좀 난감해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실거래가는 어디까지나 참조를 하지만 현재 호가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한 갭이 한 거의 2억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에는 34평이 뭐 15억 5천에서 뭐 16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면 지금 현재는 한 17억에서 18억 5천까지 이제 호가가 형성이 18억 5천도 나왔어요? 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걸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입주할 때 4년 전에 우리 그 당시에 6억 2,500에 분양가에 프리미엄 7, 8천 할 때 17억 정도 됐을 때 제가 입주할 때 13억 간다고 했으니까 저보다 미쳤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13억이 아니라 이제 입주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에 그 재건축을 묻기 때문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흑석동에 대한 뜨거운 그런 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가지고 계신 시세차를 많이 이제 왜 이렇게 또 저를 공격하십니까? 예. 저는 저기 아크로 대형평 46평을 갖고 있습니다. 백오동. 네. 그 다음에 상가하고 두 개를 받았는데 원래는 제가 이 단독주택 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손해보는 축에 속했었는데 그나마 요즘 최근에 많이 올라줘서 그냥 전 똔똔이 되는 것 같아요. 똔똔이. 뭐 이렇게 뭐 매물로 내놓으실 의향 없으신가요? 매물로 내놓을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집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안 그래도 이제 많이들 매물을 찾고 계시는데 이제 예, 아직도 인기가 있어요. 아크로를 많이 찾으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나온 물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다주택 따라서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A도 넷이나 되기 때문에 다 물려줄 생각입니다. 팔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롯데하고 네. 뭐 센트럴 푸르지오 이렇게 한번 보면은 거기도 이제 보시면 10억 5천, 센트럴 12억 5천, 센트럴 2차 같은 경우에 이제 10억 9,500 요거는 조금 그렇지만 요것도 갭이 발생하지 않을까? 네, 지금 푸르지오도 10억대 12억 초반인데 2,500 이렇게 되어 최근에 있고 그래 된 거 혹시 있어요? 최근에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12억 5천 뭐 이렇게 거의 3천 그래요? 가까이 되고 이런 부분이 그러면 그건 지금 현재 센츄리 1차 12억에서 12억 네. 5천, 센츄리 1차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10억대 중반, 10억대 11억 가까이, 그 다음에 푸르지오는 12억대 되면은 뭐 이건 실제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가 기준으로도 보면은 센트럴은 이제 13억까지 이제 나온 부분이 있고 2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12억 정도까지가 이제 나오고 푸르지오는 12억 5천까지 이제 호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에서는 너무 실거래가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 부동산에 반드시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 제가 저번에 아마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은 가끔 이제 급매물 찾으시는 분 있는데 급매물은 저는 없다고 봐요. 급매물은 없는 거고 그냥 시세보다 좀 더 싼 거 좀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잡으셔야지 자기 기준으로 딱 실거래가 이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 물건에 난 잡겠다라고 하면
아마 잡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해가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상 복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5월에 이제 9억 선으로 이제 거래가 됐고, 30평대가요? 네. 아, 많이 올랐네요. 30평 많이는 되고, 아니지. 예. 딴 데 비하면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올랐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고 보면 이제 호가 기준으로는 한 9억에서 9억 5천까지. 아, 30평대로요? 예. 9억 그렇게 5천까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명수, 그 다음에 이제 명수대 한강현대 이제 11억 4,700 하고 여기도 계시고. 가격이 낮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조금 여기도 올랐는 부분이고 호가 기준으로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12억. 예. 한강현대도 11억 5천 이런 식으로 호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 특별히 그렇게 많이, 지금 이게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넘었죠. 네. 근데 예. 이제 재건축 기대 수요인가요? 어떻게? 예, 맞습니다. 이제 상담 이제 하러 오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고 또 반포라든지 쪽에서 이주를 하시면서 아. 여기에 이제 예. 그렇죠. 또 뭐 아크로나 롯데나 센트릴보다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니까 이제 또 예, 그렇게 가격적인 그리고 메리트라든지 이제 이런 아무래도 거에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도로가 쪽이고. 네, 교통적인 면에서도 가깝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흑석동 이제 반포에서 넘어올 때 바로 보이는 게 이제 네, 그런 맞습니다. 거라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찾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양하고 유앤미. 지금 동양하고 유앤미 보면은 예, 7억 4,600 하고 6억 7천. 여기도 동양 같은 경우에 30평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나오면은 바로 이제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또 지금 현재는 그 보면은 한 7억 7천까지 이제 아. 호가로 형성이 돼서 예, 이건 나와 있는 호가가 7억 부분이고. 7천이에요? 네. 그러면 뭐 큰 차이는 없네. 7억 4,600이니까 네. 실거래가가. 네. 아. 근데 이제 나오면은 바로 이제 거래가 된다는 부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게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유앤미와 동양 같은 경우에는 30평은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40평대 볼까요? 예, 40평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3구역하고 9구역 보시면은 이제 많이 차이는 안 나죠. 조금 이제 오른 부분은 있기는 한데, 예, 그대로 이제 모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현재는 없고요. 근데 이제 호가 나온 걸로 보면은 한 22억 선으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호가가 22억이에요? 네, 22억. 24억 막 그런 거 뭐예요? 그 호가에 보면 누가 어제 막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24억에 나왔다 막 뭐라 그러던데. 참고로 요즘 제가 여기 우리 실장님이 이제 주로 그 아파트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개발 쪽 이쪽을 맡아서 하고 아파트 우리 실장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승격해드릴까요? 승진시켜드릴까요? 정 이사님이라고.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보면 지금 9구역에 지금 피가 40평대가 진행하시죠. 전화 받고 잠시 계십니다. 좀 재개발 거는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듣고요. 우선은 예, 롯데하고 센트럴하고 이제 푸르지오 이렇게 보면은 이제 7월 이후에는 이전에는 이제 거래된 부분이 없어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6, 7월 들어서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가 된 부분이 확인이 되세요. 그래서 센트럴 같은 경우는 14억 6천, 2차는 13억, 푸르지오는 13억 5천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된 부분이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센트럴 같은 경우 이제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입주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온 건 없고요.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억에서 16억 사이로 이제 호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2차도 13억에서 14억으로 해서 나오고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4억 5천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9평이라고 있거든요. 푸르지오는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16억 5천까지 이제 호가로 나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세요.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실장 계속 하시죠. 그리고 이제 명수대 현대하고 한강현대 같은 경우에는 40평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14억 2천과 이제 48평 현대 15억 1천 이렇게 이제 6월 7월에 거래된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세요. 네. 제가 계속 한번 이 보시죠. 전화번호를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제가 뭐 저한테 질문하시죠. 그럼 제가 한번 뭐 할 유앤미 네, 유앤미 같은 경우에도 한강연대가 15억이에요?
네, 지금 48평이? 네, 48평이 15억 천에 이제 15억 6월에 천? 거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호가로 나온 것도 한 15억 선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15억. 예, 예. 그러니까 형성이 한 15억 선으로 해서 이제 그 된 것 9억 5천은 같아요. 여기 증여인가요? 왜 갑자기 이건 43평. 43. 예, 그래도 예. 9억 5천 너무 낮은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호가 나온 걸로 보면은 음. 14억 5천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억 15억, 그러니까 네. 14억 15억 정도, 그러니까 명수된 데하고 한강에 보니까 14억에서 15억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푸르지오 센츄리 1, 2차 보면은 대충 14억 전후, 14억에서 한 15억까지 대충 비슷하긴 한데, 오히려 한강현대하고 명수현대가 더 40평대가 더 거래가가 더 약간 세지 않나요? 세 보이는데. 네, 음, 이제 평수가 조금 더 크기도 하지만 예, 이제 푸르, 더 오케이. 찾으시네요. 그리고 롯데가 11억 9천? 요거는 너무 좀 40평대가 금액이 좀 낮네요. 어쨌든 네. 실거래가 뭐 그리고- 지인 간의 거래인가 네. 어쩐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크로는 아예 물건이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고요. 네. 호가는 아까 22억이요? 네, 22억 3천으로 이제 호가가 22억 나와 있는 3천. 부분이 있고 또 53평 같은 경우는 한 26억까지 아, 현재 53평. 이제 호가가 나와 저 위에 있기는 119동, 해요. 120동? 네, 네.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제 9구역에 현재 그 P 7억 7천짜리에다가 분양가를 더하니까 16억 5천 정도 되는 거고요. 3구역은 지금 13억 5천 정도에 거래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로 계산했을 때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P를 계산하면 이제 총 매입 금액이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해가드는 지금 언급이 없는데 아까 호가 설명하셨나요? 해가드? 아, 참 해가든은 안 했네요. 보면은 이제 해가든도 아까 30평대도 9억에서 9억 5천까지 그쵸.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제 40평대 같은 경우에도 그거랑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해가든이 이제 그 주상복합이고 이제 1, 2, 3동이긴 하지만 한 동짜리로 오일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한강 전망 잘 되는 게 예컨대 40평대, 44평 뭐 이런 거는 한 15억 5천에 나와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강 전망도 좋고 그 다음에 테라스까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저희 유튜브 물건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 해가든도 이제 제가 해가든 손님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가든 오신 분한테는 아파트를 사시라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갖고 계신 분은 처음 아파트를 투자해 놓으시고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세요. 전세를 주면 그 전세돈 갖고 해가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든에서 전세 살 거를 그냥 아파트 사가지고 편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양도차익 세금 내고 즐겁게 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아파트가 없다라고 하면 해가드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인데 그래도 전세 사는 것보다는 사가지고 충분히 사시다가 나중에 시세차익도 미미하지만 누릴 수 있다. 해가든도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뭐 보면 제가 해가든 상가했을 때 한 3, 4년 전에 해가든 상가에서 처음 했을 때는 6억대 초반이었어요. 6억대 초중반. 근데 지금 뭐 이 9억대 10억 정도 되니까 오른 건 오른 거죠. 네. 혹시 해가든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해가든에 대해서 아주 아니, 저는 제가 가지고 있기 좋은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아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 그거 절대 아닙니까?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저는 네. 사적으로 저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네. 뭐냐면, 제가 해가든 산 이유도 그래요. 그 당시에 저 사람들이 부동산에 저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대요. 제가 해가든 상가를 사거나 해가든 아파트를 살 때는, 그때는 해가든이 42평대가 6억 8천밖에 안 됐는데 저는 7억 5천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저는 살 때 즉흥적으로 사거든요. 바로 한 번 보고 판단하고 사겠는데,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다른 아파트 전세값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로 사실 분들 뭐 반포 수요도 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들어서 속이 좋잖아요. 네. 자기 밑에 시장 다 있고, 네, 맞습니다. 병원 바로 길 건너 있고. 예. 그 나중에 제가 지금 현재는 존치 쪽에 높은 데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 분들 보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이 너무 길었죠. 네,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해가든에 대해서 또 유튜브를 찍어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그걸 참조하시면 제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흥분했어요. 실장님 제가 뭐 사적인 사심이 있냐. 그래서 아, 예. 그런 제가 한번 그렇진 푹 않고 찔렀더니 많이 바로- 나오시네요. 바로 반응이 나왔죠.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흑석동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오른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오름폭이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지금이 팔을 때인지 또 사려고 문의하시는 분은 지금 내가 살 때인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일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분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참조를 했으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사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크로 조합원이고 아크로의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7억 할 때쯤 13억 네. 간다는 건 제 확신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풍수적인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블로그로 말할 텐데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수술을 먹자고 팔아라, 살아라 이렇게 사라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실제적인 수요가 있다고 하면 사시는 거고 또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데 대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파시라고 하시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뭐 그분 재산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팔아라, 사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서 쭉 말씀을 했다시피 이제 정상적인 시세 차익으로 갈 것이다. 막 갑작스럽게 팍팍 뛰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리면 같은 동작구하고 서초구인데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동작 지역에 사당동이 있고 서초구에 방배동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입지 조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 계류율이 제가 그때 아마 한 몇 년 전에 조사할 때는 아파트 계류율이 86%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배동의 집이 10억짜리면 8억 6천 정도 된 거예요. 방배동에 사당동이. 그러면 우리가 같은 서초구 동작구 반포하고 흑석동 똑같은 한강변이잖아요. 그걸 비교해 봤을 때 현재 계류율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반포가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 30억일 때 전화 받으세요. 전화 한다고 하고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서 그 15억 정도 하고 30억이니까 50%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율이 70% 정도 가면은 반포가 30억이면 70%면 21억이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가 이 선뜻 사라 마라. 그래서 제가 실거주 목적 하신 분들은 사시라. 그렇지 않으면은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그랬어요. 파신 분한테도 어떤 부동산에서는 막 전화해가지고 팔아라 막 그렇게 한다는데 저는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을 그렇게 막 팔아라 마라 이렇게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팔겠다고 하면 저희가 팔아드릴 뿐이고 사겠다고 하면 사드릴 뿐이지 내가 여기서 내가 사심을 갖고 막 사라 팔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손님한테 이야기하지만 흑석동이 현 시세로 봐서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재개발이 5개가 지금 완료가 됐고 앞으로도 개발될 게 3구역, 9구역, 그 다음에 11구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구역, 2구역 있고 그 다음에 반포 1, 2, 4주구 재건축이 있고 3주구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압구정, 길 건너편에 한남, 용산, 여의도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누차 강조한 강남과 비강남이 아니라 앞으로는 한강변과 비한강변 그 구도로 갈 거고 그래서 이쪽 지역은 한강변은 앞으로 향후 30-40년간은 계속 뜨거운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강북을 개발하시라. 특히 서울에서 강북에 포커스를 두고 강북을 엄청난 대규모로 개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강남 부동산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대표님의 말씀을 이제 요약하자면 이제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교통적인 요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호재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네. 그 부동산을 잡을 수 있고 못 잡을 수 있는 거는 대출이에요. 네. 대출 규제. 정부 규제도 그럼 이제 그것도 한 가지 이제 참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뭐 다른 그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돈줄을 재면 돼요. 돈줄. 돈줄을 재면은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그 돈줄을 재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이 뭐 금리가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어떠냐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부동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서울 시내 아파트 어디 지역은 떠나서 30년 전 아파트 가격 지금 30년, 20년 전보다 떨어진 아파트는 없어요. 라면값도 오르는데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질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불안해 하신 분들인데 그걸 불안해 하신다면 외곽에 있는 부동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방보다는 서울 경기권으로
서울에서도 변두리보다는 중심으로 네. 그 다음에 한강변으로 어차피 한강은 큰 혜택이 될 거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강북 쪽도 관심을 가지시라. 그래서 강북에도 요즘 10억짜리 생기는 아파트 많이 생기잖아요. 청량리도 보니까 이번에 네. 뜨거운 것 같던데 네. 어차피 그 모든 우리 자연의 이치는 음양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가는데 어쨌든 사이클이 있어요, 부동산도. 그래서 항상 좋은 데가 끝까지 몇백 년까지 좋은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사고의 폭을 좀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이제 많이 흘렀어 이야기가 딴 데로. 근데 그러네요. 결론은 흑석동의 시세는 지금 우리가 쭉 봐왔다시피 우리 정선 실장님이 조사를 했는데 쭉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네. 결론은. 네, 계속 오르고 있고 인기가 있고 또 최근에는 반포에서 이제 재개발을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이주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이제 매매라든지 전세 이런 부분을 월세 많이 찾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런 거 여러 종합상을 이야기하면 흑석동은 그래 떨어지는 지역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급작스럽게 올라가면 뒷줄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구역, 9구역 또 이제 충분히 피가 원래 재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관리 처분 받고 쭉 입주할 때까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아파트 가격이 관리 처분 끝났고 아직 이주도 안 했는데 거의 아파트 입주에 가까운 시점까지 가격이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먹을 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먹을 건 없는데 그냥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수능을 해야죠. 내가 정해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난 안 사라고 해버리면 평생 집 못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접근하는데 제가 어떤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이야기들이 다 맞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떨어지지 않을 거고 조금씩은 오를 것이다. 아무리 해도 흑석동은 떨어지는 지역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데이터가 그걸 증명을 하네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흑석동에 투자하실 분들은 우리 또 정실장 우리 홍보하려고 네. 저희 한강리치 부동산은 저기 아크로리바임 백이동 상가 코너에 있습니다. 백이동 상가 코너에 있는데 이쪽에서 오시면 이렇게 바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삥 한 바퀴 도시고 여기서 원불교죠. 새로 지은 원불교에서 이렇게 오셔서 백일동과 백이동 사이에 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만약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도로 타고 오셔서 여기 백이동 코너에 꺾으면 저희 부동산 앞에 넓은 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 사도이기 때문에 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크로리바임 상가에 오신 분들은 각 부동산 앞에 차를 주차를 하시거나 공용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또 특히 한강리치 오실 분들은 저희 한강리치 앞에 빈터에 세워두시면 충분히 편하게 용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두서없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앉아서 강의를 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실장님 사진빨 너무 잘 봤는데 대표님 머리도 반짝반짝 하시네요. 나 내 머리 반짝반짝하는 거는 별로 이제 충격이 아니에요. 하도 그런 소리 많기 때문에 제 두상이 좋지 않나요? 도사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은 우리 정 실장님이 많이 찍으실 것 같고 저도 필요할 때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동양철학 쪽으로 강의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철학 하면서 뭐 풍수 같은 거, 뭐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물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편하게 무엇이든지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시면은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드리니까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너무 상담만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좀 그동안 강의 스타일이든지 우리 사장님들 부동산 사장님들이 제 유튜브 강의도 보고 그러신 분도 있고 손님도 그러는데 너무 딱딱하다,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한다, 너무 이렇게 강의 쪽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변화를 모색해봤는데 마치 우리 천사 같은 우리 천사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정선희 실장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유튜브를 찍어봤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한번 거듭 우리 믿음을 주는 여러분 재산을 잘 가꾸고 재테크 해드리는 그런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간략하고 명확하게 조금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아, 괜찮아요. 또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아무튼 뭐 이것도 네. 보신 분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저희가 좀 처음이라 많이 서투릅니다. 근데 좀 하다 보면 이제 세련되고 또 이제 내용에 딱 맞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빨 내놓고 웃는 거 좋은 거예요. 아무튼 아니 이빨 내놓고 웃는 게 좋은 거라니까. 자,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름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응? 마지막은 끊으세요? 이거 어떻게 끊죠? 뭘 중요한 끊어? 안 돼. 마우스가 녹화 좀. 뭐야, 마우스가 안 먹히네, 이거. 이건 끊어서 올리세요, 다음에는. 뭘 끊어? 그냥 올려. 아니에요, 이것도 올린다고. 아, 이거 그냥 올려. 이걸 뭘 끊어? 나 이거 녹화, 여기 한번 바로 올려. 난 편집이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실수는 다 실수한 대로 그냥 예쁘게 봐주십시오. 그냥 끊습니다. 녹화 중단합니다.